에스터리 21 맞나요? 예. 일부 유튜버들 제목마다 샵 45 숫자를 넣던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거는 아마도 좀 내 영상을 연달아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샵 붙이는 거는 보통 넘버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영상이다, 두 번째 영상이다, 세 번째 영상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샵 45라고 하면은 45번째의 영상이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1회, 2회 뭐 이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샵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스팀 게임 추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요런 거 있죠. 이 시국에 어딜 나가 집에 버티기 좋은 뭐 이런 거 있는데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상세 설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상세 설명에 요 해시태그, 요거 해시태그 사용하고 있는데 요 해시태그가 요 위에 나오게 됩니다. 요 위에, 요 보이시죠? 요 위에, 요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인스타그램은 이걸 넣게 되면 뭐 노출이라던가 뭐 검색이라던가 여러 군데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유튜브는 뭐 해시태그 넣는다고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다, 어떤 주제요, 뭐 이런 정도로 현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스팀 게임 추천, 뭐 매주 게임 할인 소식 이런 걸 넣어서 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 영상의 어떤 하이라이트들 이렇게 넣는 거고, 방법은 상세 설명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상단에 넣으셔도 되고, 어떤 분은 하단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뜨고, 그렇게 되면 좀 시청하시는 분이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얘를 클릭하면 스팀 게임 추천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걸 넣는다고 노출이 잘 되고 이걸 안 넣는다고 노출이 안 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자, 너벅TV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청 시간이 짧은 건 내 영상을 못 만들었어냐? 뭐 이런 거를 물으셨는데, 글쎄요. 뭐 물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시간이 짧은 이유는 영상 처음에 답을 얻어서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수익 창출, 나는 유튜브를 얼마 버냐 이런 거 쭉 하실 때 난 뭐 얼마 벌어 이렇게 바로 공개하는 사람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얘 이만큼 벌구나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뒤에 하고 이제 질질 끄는 거죠. 근데 나는 저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답변하는 거를 보시면 또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이런 거 이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첫 번째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벅TV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라고 하면 너벅TV님 이게 끝이네 하고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상 처음에 뭔가 중요한 내용들 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은 보고 끝났네 하고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에 답을 얻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음질이나 화질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화질도 중요한데, 지금 제 화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제 이게 산지 3년인가 4년 전에 산 거거든요, 이 캠. 근데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나? 음질. 지금 제가 그래도 이거는 제 슈어 브랜드인데 나름 좋은 걸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맑고 고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영상에서 화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질이 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만드시는 거, 영상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빠른 편집과 스토리, 그리고 뭐 약간 더 추가하면 요건 같습니다. 일단 썸네일과 연관성은 썸네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야 썸네일이랑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해보면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썸네일이랑 연관도를 이렇게 맞춰서 운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썸네일만 엄청나게 후킹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유튜브
수익 이거만 보면 돼 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약간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왜 너복TV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너복TV님을 이거 언급한 이유는 너복TV님이 내 거를 꼭 봐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질문을 내가 답을 하고 있으니 넌 나가면 안 돼. 이런 뜻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전달만 하시는 것보다는, 시청자 혹은 뭐 댓글 단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가지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 말이 빠른지 안 빠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버벅대가 느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거 편집해서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스무스하게 슉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벙벙한 걸 다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쉰틈 아니면 지루한 틈보다는 이렇게 말의 어떤 공백, 여백, 말실수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시면 좀 영상 시청 시간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해보시고 또 한번 반응 봐주시고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뒤에 얘기들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100만,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살인마얀 데레안 링님께서 요런 얘기를 하셨어. 100만. 약간 제가 유튜브를 한지 좀 오래됐잖아요. 뭐 저는 사실 5만 명이라 뭐 그렇게 큰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아니고 뭐 저보다 훨씬 큰 분들이 또 마케팅을 다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이 MCN 중에 트레전터라는 곳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 강의를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가서 유튜브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먹고 사는 일은 제가 볼 땐 세 가지입니다. 광고 수익, 브랜디드 컨텐츠 요게 하나가 있고요. 수익 활동 있고요. 유료 컨텐츠 활동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물론 이 중에 저를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야 쟤는 유튜버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사실 유튜브 자체만으로 먹고 살긴 좀 힘들고요. 제가 하는 일은 강의나 뭐 컨설팅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건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요즘에 나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보다는 유튜브로 뭐 해보고 싶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맛집 상위 노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 가습기를 써보세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블로그로 갔다가 블로그 다 작업하냐? 인스타그램으로 갔다가 인스타그램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노출이 잘 보장이 안 돼. 유튜브를 해볼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아이템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 중에 게임, 뷰티, 그리고 IT,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브이로그,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등등등등등등. 특히 게임이나 뷰티나 IT 그리고 뭐 액세서리 종류 뭐 이런 등등등은 광고를 할 곳이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주제 중에 나는 뭐 게임을 다루고 있어 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잘 하시면 10만 금방 넘고 20만 넘고 30만 넘고 100만도 갈 수 있고요. 뭐 100만 이상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캘리그라피를 쓰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저는 책 쓰기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이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게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책 쓰고 싶은 사람 아니면 캘리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게임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기본적인 이 파이 자체가 이 캘리그라피라던가 혹은 책 쓰기 이런 쪽에는 작아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에는 어떤 광고가 붙을까요? 글쎄요. 좀 적절한 게 없겠죠. 뭐 캘리그라피 쓰는 펜을 광고할 거예요. 교재를 광고할 거예요. 적당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나 혹은 글쓰기 이런 강의들은 광고가 많이 안 붙고 이 광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게임, 뷰티,
티 쪽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유튜브로 뭔가는 하긴 하지만 이것이 뭐 10만, 20만, 30만 해서 100만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고, 만에 하나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라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서 유튜브로 먹고 사는 일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마케팅을 다루고 있고, 저는 이 수익 활동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하다 보니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 수익 활동이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유료 컨텐츠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뭔가 유료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신 학교라고 하는 이 유료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까레라이스 TV님 여기 보시면은 가입이라고 있어요. 가입하게 되면 이제 내 컨텐츠를 보려면 이렇게 돈을 내면 나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고요. 얼마 전에 KBS 드라마, 이 사실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옛날 거라고 하지만 투자를 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로 풀고 광고만 붙이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 이렇게 눌러서 돈 내고 봐. 저렴하죠. 뭐 3,000원 정도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 따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튜브로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템들은 이런 기업의 홍보나 광고 자체로 먹고 살고, 아니면 저처럼 좀 별로 안 유명한 아이템이야 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기반으로 다른 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또 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뭔가 유료 컨텐츠로 뭔가 만드는 것들을 늘리고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발적인 제목인데, 요걸로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좀 깰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영상이 요겁니다. 요거. 키네마스터. 그리고 이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딴 편집기들은 돈이 들기도 하고요. 키네마스터도 물론 유료가 있지만 뭐 굳이 유료를 안 써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너 유튜브 돼, 이런 약간 크리에이터 강의들, 이 제가 언제 많이 했냐면 어르신들, 아니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젊은 층은 잘 없는 것 같고요. 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집에서 뭐 하시나요? 유튜브는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키네마스터 강의가 엄청 많아요. 또 관련된 뭐 강사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네마스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다만 유튜브를 운영할 때 이 키네마스터가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키네마스터는 눈이 아파요. 편집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앞뒤만 자르고 넣는다, 뭐 이러면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앱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유튜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동영상 편집을 할 때 뭐 음악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적당한 컷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뭘 붙여야 되고, 뭐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미지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키네마스터 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편집기 자체가 그냥 간단한 거 브이로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강의를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복잡한 화면을 편집하실 때는 이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도 혹시 나는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열심히 편집하겠어, 나는 키네마스터로 유튜브에 1등이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PC에서 사용된 어떤 그런 앱들을 뭐 사용을 해 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프리미어라던가 파이널 컷이라던가 모바비라던가, 그리고 뭐 다빈치, 뭐 이런
P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편집을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좋긴 좋은데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허울은 좋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강의를 들어서 유튜브로 입문을 해서 뭐 한 10만 명 넘으시는 유튜버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로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한다. 그래서 꾸준히 운영해서 대박 채널이 된다라는 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 고문 같다. 그런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대상의 유튜브 채널 운영, 페이스북 링크로 홍보하는 게 도움이 될까? 요거인데요. 요렇게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 페이스북이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많은 뭐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페이스북에 팬이 1000명이에요. 이대나온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대나온님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팬의 친구들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링크를 카피해서 페이스북에 넣겠죠. 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1000명 중에 이 링크를 넣은 이 게시글이 몇 명쯤한테 노출이 될까요?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블러터앤 미디어 혹은 이 밑에 피업시옷 그리고 또 한상기님 뭐 이런 수많은 게시글들이 있는데, 이 게시글들은 과연 내가 가진 팬에 비해서 얼마나 노출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0%에서 15% 넘는 경우 잘 없고요. 10%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대나온 여자님께서 유튜브 채널의 링크를 페이스북 링크로 홍보를 하면 광고는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노출량이 10에서 15% 미만이거든요. 이래 나온 여자님께서는 뭐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10에서 15% 미만이지만 노출이 되니까 라고 하시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효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래 나온 여자님이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어떤 제안은 페북 광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광고가 있어요. 디스커버리, 특히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토익 하면 요거 있죠. 요건데, 물론 토익 같이 인기 키워드는 뭐 비싸겠죠.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런 광고들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는 무슨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돈을 써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영상 올리고 페북 공유이지만 기대는 안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출량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시고 하시는 건 뭐 지금처럼 하고 노출을 적게 주겠죠. 아무래도 그 페이스북 왓치라고 하는 그런 채널도 따르기 때문에 유튜브 노출이 뭐 그렇게 시원찮지도 않고, 그리고 노출량의 비중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번, 2번,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난 광고를 안 하겠다 라고 하시면, 원래 게임도 나는 구매 안 하면, 돈 내고 구매 안 하면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클립 영상. 이 클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편집하는 그런 건데요. 무료 클립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소가 videos.pixels.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요건데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짤막한 영상들, 그걸 보통 클립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클립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그리고 클릭을 하면 요렇게 보여지는 영상인데요. 요 영상을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블로그에
넣으실 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뭐 제목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얼굴을 내놓지 않고 뭔가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영상들을 편집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수영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는 이렇게 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푸드라고 하면은 물론 외국에 나오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클립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마음껏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무료 클립 영상은 pixels.com/videos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 엄청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폰트 정보에 보시면은 무료로 다운받는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X 새날 볼드라고 있어요. 글씨체 예쁘죠? 그래서 나 이거 써야지 라고 쓰려고 보면 사용 범위가 프리이지만 개인과 국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 폰트는 개인이 국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유튜버라던가 혹은 업체에서 이 폰트를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저한테 이 개인이나 아니면 상업적 이거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폰트로 뭔가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는 거, 이거 다 상업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폰트 있죠, 나눔 발음 코딩. 여기 보시면 사용 범위가 프리이지만 개인 기업 그리고 국내 국외가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 국외는 뭐 딱히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개인 기업은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폰트는 개인만 쓸 수 있었지만 요 나눔 발음 코딩은 개인과 기업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무료 폰트 다운로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 사용 범위를 개인과 기업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국내 국외로 나눠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씩 보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만든 동영상도 이렇게 있네요. 눈누, 여기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트들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티머니, IBM, 랩디지털, 페이북, 글꼴 뭐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주르륵 있고요. 여기 보면 추천 폰트도 나오고요. 모든 폰트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컨텐츠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오신의 학교라고 이렇게 폰트를 적용하면은 여기 재밌는 폰트들 있다, 나 이거 쓰고 싶어 라고 고를 수 있고요. 저는 요거 괜찮네요. LAB 랩 디지털 요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먹을 글씨가 문장을 어떻게 표현되는지 써먹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폰트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티모니 둥근 바람 클릭을 해서 이 폰트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티머니로 가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누라는 사이트는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때 혹은 뭐 유튜브에 자막을 쓴다거나 하여튼 여러가지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폰트를 사용하실 때
걱정 없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 다만 다운을 받으려면 클릭해서 그 폰트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아무 데서나 받으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눈느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일 1영상.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1일 1영상.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거 한번 보면요.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뭐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제가 동영상을 보면 거의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올리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하나를 만드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넌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올리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핵심 소재들을 뽑아냅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 핵심 소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하나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지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1일 1영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주제거든요. 또 아까 전에 펜션 물으셨고 또 방금 행복했어요 님께서 패브릭, 요게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방송을 이렇게 하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4개, 5개, 많은 때는 7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뭐 자막이 막 필요하진 않지만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편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약을 매일 이렇게 해놓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올려놓고요. 아마 내일도 올라갈 거고 내일 모레도 올라갈 거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한 지금 요 방송도 아마 실제 올라가는 시간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후에 실제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직 반응이 뭐가 좋은지를 보고 있어요. 반응을 보면서 반응이 좋은 영상 소재를 또 만들겠죠. 물론 매출과 반응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반응만 놓고 이야기를 드리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광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인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로 뭐 영상 어떻게 만들, 조회수를 어떻게 늘리냐 이런 거 올리시는 게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응을 보면서 아 이거 좋구나 라고 한다면 그 소재로 또 비슷한 질문들 여러분에게 던진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반응 좋은 주제들로 컨텐츠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내 방식대로의 1일 1영상 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 스트리밍 하게 되면은 제가 막 제 머리에서 짜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훨씬 더 컨텐츠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저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뭐 중학생이라고 단서는 달았지만 전체가 큰 그림에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야 혹은 조회수가 일정하게 나와야 내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내 채널에 댓글이라던가 공감이라던가 뭐 이런 반응들이 막 일어나야 내 채널이 성장하고 있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의 통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고로 요거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이거든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대략적인 통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략 보시면 트래픽 소스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추천 동영상,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영상 밑에 막 추천 동영상 뜨잖아요.
그 영상으로 본 사람,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본 사람, 추천 동영상과 유튜브 검색 요 두 가지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요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채널이 성장하는 증거는 조회수, 구독자 수, 반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중에 구독자 수만 떼서 보면 구독자 수가 왜 증가할까?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독을 많이 하시나요?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일 겁니다. 검색과 추천 동영상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요 추천 동영상, 유튜브 검색 요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검색과 추천 영역 요 두 곳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를 바라면서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병규님에게 내리는 첫 번째 미션은 검색과 추천 동영상에 노출이 될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색과 추천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노출이 잘 되게끔 꾸밀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영상의 소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관련돼서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뭘까요?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또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공부 관련돼서 해볼까요? 공부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리고요 중학생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스크롤 쭉 내려보면 요 밑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중학생 메이크업 관련된 또 다른 관련 검색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하느냐 아니면 어떤 관련 검색어들을 하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야 검색과 추천 영상에 자주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심 있는 소재를 적절하게 운영하시면 검색과 추천 영상에 노출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만약에 제가 이분 영상을 보려고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보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는 구독을 누르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분 영상이 이곳에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이곳에 자주 등장하면 그때 내가 이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면은 노출이 점점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곳에 노출이 되는데 클릭을 안 해! 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도 노출이 안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러면 너 조회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계속 관심이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해야 그곳에서 클릭을 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실 때 여러분들 영상의 제목 읽으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클릭을 유발하는 썸네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편집 혹은 화면의 효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은 구독자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검색과 추천 동영상 그리고 조회수를 늘려면 구독자 수 증가와 같이 관심 있는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첫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추천 영상에 떴을 때 클릭을 유발할 수 있는 썸네일과 시청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편집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반응. 이거는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댓글을 유도할지 아니면은 그 댓글을 가지고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 수 있게 할지 아니면은 댓글로 뭔가 시청자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내 동영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요게 반응이거든요. 요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다음 영상 뭘 만들까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로 뭔가 이런 컨텐츠 만들어 달라라고 혹은 이런 거 궁금해요 라고 한 걸 내가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오늘의 재밌는 댓글이라고 해서 뭐 선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댓글로 뭔가 컨텐츠들을 만든다면은 댓글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준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고 추상적인 주제지만 제가 그냥 대충 나눠보면 뭐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채널이 성장한다는 건 조회수와 구독자 수와 반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remove.bg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거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 remove.bg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이 배경을 날리는 거, 이거를 약간 일본말이긴 한데 좀 더 이 작업자들이 쓰는 말로는 눕기 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배경을 날리는 서비스,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remove.bg 백그라운드 요거인데요. 요거를 주소창에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 약간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 그리고 제 이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되는데요. 자, 원래 제 사진은 요거예요. 방금 제가 업로드한 거. 원래 이거를 포토샵이나 이런 데로 눕기를 따려면 마법봉을 뽕 때리거나, 근데 보시면은 이 마법봉을 때리기에는 이 배경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꽁꽁꽁꽁꽁꽁꽁꽁 이렇게 찍어서 한 바퀴 돌아서 이게 삭제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 remove.bg는 원본인데요. 요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요렇게 날렸습니다. 물론 여기 편집 기능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비교적 잘 따줘요. 요렇게 원본의 배경, 그리고 일단 저희는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는데요. 원래 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 원본 이미지 해상도는 3000 곱하기 4000 정도 됩니다. 3000 곱하기 4000 정도 되는데 요거를 다운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약간 작은 이미지 400 곱하기 한 500에서 600 정도 되는 요 사이즈는 바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면은 대략 요렇게 되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remove.bg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지 요런 것들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곳인데요. 여기서 제가 강아지를 검색해서 봅시다. 요거 이쁘네요. 전 요렇게 강아지랑 고양이를 따고 싶어요. 그러면 전 얘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 업로드. 자, 강아지 이미지 넣었고요. 과연 이 정도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본이고요. 요거는 제거되었고요. 원본 제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해상도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물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알아볼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쓰고, 가격은 이미지당 200원 꼴이 되네요. 200원 꼴. 그러니까 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혹시 트래픽 소스를 보면 추천 동영상에 모르시는 분들 동영상이 뜨는데 이건 뭔가요? 너무 궁금해서 궁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질문의 요는 추천 동영상에 뜬 남의 동영상은 뭔가? 유튜브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유튜브에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유튜브의 통계들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버들은 다 이거를 깔고 있어요. 요 앱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요거를 설치를 해서 유튜버들 하면 대부분 이거 보고 있는데요. 트래픽 소스 유형에 보면은 추천 동영상과 유튜브 검색이라고 하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검색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게 검색이겠죠. 자, 그러면 추천 영상은 뭐냐?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스크롤 쭉 내려보면 내 컨텐츠를 추천하는 상위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 내 컨텐츠를 추천하는 상위 동영상은 트래픽 소스 유형의 추천 동영상은 무슨 동영상을 보고 들어왔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텐츠를 추천한 상위 동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4개 있고
남게 있습니다. 그럼 내 건 뭐고 남 건 뭐냐? 저 플레이 버튼이 있으면 남 거고요. 밑에 느낌표, 저 세 번째 보시면 온라인 강사를 위한 OBS 사용법, 저 느낌표 있잖아요. 저 느낌표가 있으면 내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초보가 명심해야 되는 유튜브 만드는 법, 유튜브 되는 법 30가지 총정리 클릭을 해보면 이분 영상이 있는데, 이분 영상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제게 있습니다. 제 거, 내 거, 내게 있어요. 자, OBS 스튜디오 기본을 배우자. 웹캠, 마이크, 어쩌고 저쩌고 있죠? 두 번째,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분 영상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게 있죠, 제게.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거 보려고 왔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얘 거 뭐지? 클릭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보다가 오시 아줌마? 얘 뭐지? 클릭을 한 거죠. 고로 이 추천 동영상은 A라는 영상을 보다가 그 밑에 뜬, PC는 옆에 뜬 그 영상을 클릭을 해서 봤다라고 하는 건데, 내 영상 보고 내 영상을 또 추천받는 게 신규 방문자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뜬 내 영상을 보는 게 신규 방문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남 영상을 보고 있다가 그 옆에 뜬 내 거를 클릭을 해야 신규 방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저는 요 추천 동영상 있잖아요. 요 추천 동영상에 남의 영상이 1위부터 10위 안에 최소한 5개 이상은 남 영상이어야 여러분들의 유튜브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 내 거야 라고 하면 내 영상 보고 또 내 영상 본 사람, 또 내 영상 보고 내 영상 본 사람, 이거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 영상에 내게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소스 유형의 추천 동영상과 유튜브 검색 요 두 가지를 높게 유지해야 기본적으로 신규 구독자를 모으기 좋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브루라는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자막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막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떠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듣고 글씨 쓰고 듣고 글씨 쓰고 이렇게 자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와, 이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하는 건 또 잘 못해. 그래서 이 저 같은 사람, 막 죽기는 사람들한테는 영상에 자막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막만 따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브루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볼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VREW 브루라고 하는데요. 브루를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요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윈도우, 맥, 심지어는 리눅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 수익 내실 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루, 아마 윈도우에서 접속하시면 여기 윈도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저는 지금 맥이다 보니까 사과 모양이 나오는데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런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해 보시면은 이분의 목소리 그대로 잡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분이 말하는 걸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바로 텍스트로 나오는 아주 괜찮은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너는 한국어로 할 거냐, 영어로 할 거냐, 일본어로 할 거냐, 스페인어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한국어로 할 건데, 그래서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문장을 추출하고 있어요. 추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말을 쓰시고 여성분이시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약간 사투리도 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한 8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뜨는데 무료 편집기 브루로 만든 영상입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또 이거를 넣는 건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여기 을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을 이렇게 하면 을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거는 물론 따로따로 해도 좋은데 요렇게 합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클립 합치기라고 하면 두 줄로 되고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자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나누고 싶어 라고 하시면 클립 나누기, 나누고 싶은 곳에 콩 찍으신 다음에 나누기 하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폰트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 글씨 크기 뭐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심지어는 영상에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이미지로 넣어서 뭐 간단한 편집도 얘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뭐 간단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상을 출력을 하는 거겠죠. 출력은 파일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내보내기 하면 여러분들 이 영상에 자막이 붙은 영상들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원본이 1920, 1080이기 때문에 풀 HD고요. 해상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질은 보통 고화질, 최고화질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고화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보내기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막 파일만 필요해,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클릭을 하시면 자막 파일로 보낼 수 있고요. 텍스트로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의 XML 혹은 파이널 컷 프로의 XML로 보낼 수도 있고요. 투명 배경 자막 영상으로도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도 다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실 때 특히 자막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브루라는 서비스,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요. 소문에는 이것 때문에 자막 넣는 알바가 많이 없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영상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일단 유튜브 광고 노출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클릭했을 때 광고 떴는데 그 다음부터 광고가 안 떠,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나는 안 떴는데 쟤한테는 뜨는 경우도 있고, 쟤한테는 안 떴는데 딴 애한테는 뜨는 경우도 있고, 이 광고가 노출이 됐다 안 됐다, 노출이 됐다 안 됐다 라고 하거든요. 난 다 광고 설정해 놨는데 왜 이런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레 학원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나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센소다인 신제품 화이트 어쩌고저쩌고 광고가 뜨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또 클릭을 해. 광고가 안 뜨죠.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치약 광고가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성 쇼핑몰 광고가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면도기 광고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광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타겟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앤디앤디님께서 개인 맞춤 광고 때문이겠죠?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많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은 무슨 자원봉사 단체고 우리는 영상만 올리면 알아서 돈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그 광고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광고 노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키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20대 30대의 미혼 여성 혹은 젊은 여성에 노출시키겠지, 저 같은 40대 아저씨한테 비키니 광고를 노출 안 시키겠죠. 반대로 면도기, 그런데 좀 비싸 라고 한다면 그래, 면도기 하나에 몇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40대 남자한테 노출시키겠지, 20대 여성한테 면도기 노출시키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됩니다. 다시 요걸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치약 광고 봤잖아요. 그런데 치약 광고 1초 2초도 하기 전에 제가 뒤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유튜브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얘 치약 광고 싫어하는구나. 얘한테는 다시 치약 광고 안 해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영상을 했을 때 치약 광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치약 광고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본 사람이면 나랑 비슷한 광고가 노출이 되고 광고가 노출됐다 안 됐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아까 ND님께서 얘기하셨죠. 이 유튜브는 다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각각의 개인들이 다른 광고가 나온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을 리뷰하는 영상 앞에 수많은 게임 업체들이 광고를 붙이겠죠. 반면에 또 뭘 해볼까요? 한의원. 제가 무슨 한약을 먹었다고 블로그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앞에 수많은 한의원들이 막 경쟁을 해서 광고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무슨 뜻이냐 하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많은 광고주들을 잠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입니다. 반면에 한약 이런 것들은 한의원 이런 데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한약을 먹는 이런 영상 앞에 타겟팅이 좀 떨어지는 갑자기 NGO 단체를 광고한다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광고한다, 뭐 이런 별 관련성 없는 광고들이 뜨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또 그것을 넘겨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 좋고요. 그래서 요즘 광고 시장에 돈 많이 쓰는 곳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배달업체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뭐 IT 업종들, 게임, 뭐 이런 것들, 영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유튜브 광고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또 올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같이 좀 재미없는 이런 마케팅 얘기 이런 거 하면 사실 광고 친화적인 컨텐츠는 아니니까 유튜브의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일단 마이크는 제가 뭐 전에도 영상을 만들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십니다. 간단한 동영상 강의를 할 때 마이크 어떤 거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난 돈을 한 푼도 쓰기 싫어 라고 하신다면 이어셋, 난 돈을 조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좀 좋은 거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콘덴서 마이크까지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LG든 상관없이 핸드폰 사면 주는 거, 핸드폰 사면 주는 이런 번들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거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돈을 한 푼도 쓰기 싫어 라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용 핀 마이크 엄청 많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대충 적당한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요 슈어의 MLB 핀 마이크 8만원 주고 샀는데 뭐 음질이 특별히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슈어 브랜드를 좋아해서 그냥 슈어를 산 거고요. 이 핀 마이크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는 일단 비싸죠.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간단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하시면 1번 돈을 조금 쓰겠다, 2번 나는 좀 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쓰시는 거, 콘덴서 마이크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게 요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는 슈어 MV5고요. 가격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데 왜 이거 쓰냐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더 또렷한 소리를 원해서 이런 걸 쓰냐? 뭐 너 이거 쓰는 거 이유가 있냐? 뭐 대역폭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물으시면 몰라요. 그냥 예뻐서, 그냥 예쁘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예뻐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진짜 간단하다 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 돈 조금 쓴다 요 정도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스마트폰용 핀 마이크 정도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괜찮다, 수입이 좀 괜찮은데? 라고 하시면 콘덴서
마이크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뭐 후에 지금은 별로고요. 앤디앤님께서 답변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앤디애니님께서 저는 영어 중국어 채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채널을 따로 하는 게 좋을까 같이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시면 같이 운영해라. 만약에 회사가 붙는다거나 아니면 앤디애니님 외에도 여러 분들이 붙어서 같이 운영하시면 따로 해도 괜찮습니다. 요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맛집 탐방을 한다 라고 한다면 마케팅 때문에 나한테 오신 분들이 맛집을 보고 에이 구려 하고 나갈 수 있겠죠. 또 맛집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마케팅 컨텐츠 보고 에이 구려 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요거는 따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구독자가 쌓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케팅 때문에 온 사람은 맛집 영상 보고 탈퇴할 거고요. 맛집 본 사람은 마케팅 영상 때문에 탈퇴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맛집 탐방인데 데이트 브이로그를 찍어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쵸? 보는 사람들이 겹쳐요. 이럴 경우는 같이 해도 좋습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요즘 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TVN 보시면은 이 옆에 엄청나게 채널들을 많이 만듭니다. MBC 채널들 엄청 많이 만들어요. 유명한 룰루랄라 스튜디오 클릭을 하면 우와 장난이죠. 이렇게 많은 채널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가 빛나는 밤에 이거 망했거든요. 그리고 김민아 씨의 어떤 이슈가 있고 나서 1개월 동안 영상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트렌드는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채널을 만드는 거 요게 이슈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는 경우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운영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제가 중국어고 영어면 저는 요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알아야 할 영어 문장 30개, 중국어 문장 30개 이렇게 같이 하는 컨텐츠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영어 한다고 영어만 하시고 중국어 한다고 중국어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약간 더 나가면 중국 문화, 미국 융합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하신다면 채널 분리는 절대 반대하고요. 같이 운영해라. 이왕 이렇게 따지면 좋지만 혼자다. 같이 운영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만 요즘에 기업, 스튜디오 아니면 회사의 어떤 트렌드는 각 프로그램처럼 따로 운영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앤디님께서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외국어랑 같은 카테고리라서 혼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자가 어느 정도 겹치고 뭐 나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앤디님의 그런 어떤 개인 캐릭터, 뭐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운영하시면은 뭐 그만큼 구독자가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딜레이 없애는 방법 첫 번째 빠른 인터넷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빠른 와이파이망을 쓰시거나 아니면 랜선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마음대로 고르시기 마음이겠지만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OBS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 환경의 문제이고 참고로 저희 집의 인터넷보다 지금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 사무실의 인터넷이 한 두세 배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약간 딜레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을 좀 이렇게 바꿔보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거는 당연한 내용입니다만은 캐시 삭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재설치 뭐 등등등등 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CPU나 램 사양이 딸려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일러나 포토샵이 잘 된다고 하니 이 문제일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 제가 줌은 잘 모르겠습니다. 줌은 뭐 제가 잘 쓰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컴퓨터 사양이 딸린다 100%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게 지금 제가 방송하는 화면이거든요. 뭐 저는 뭐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모니터랑 얼굴만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의 해상도를 좀 낮춰보시면 훨씬 더 빠릿빠릿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두 개 나오는데, 제 해상도가 640에 480이거든요. 더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제 웹캠이 진짜 옛날에 산 거라서 지금 1280, 720 지원이 되는데, 예. 예. 근데 요거를 낮춰보시고 그리고 방송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컴퓨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7년에 컴퓨터를 바꿨어요. 그 전에 컴퓨터에서 방송을 할 때는 딜레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해상도를 낮췄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방송하는 요 화면도 제가 지금 1920, 1080으로 방송하고 있거든요. 1920, 1080인데 이것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720으로 낮춰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발생하면 이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대체 프로그램은 첫 번째 프리즘 있고요. 프리즘 말고는 돈 안 내실 거면 프리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딴 게 뭐 있을까요? 예, 여튼 프리즘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근데 프리즘의 단점은 요 지금 제 화면 손을 한 요 정도 있을 때 요 정도의 프리즘이라고 떠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내가 돈 많은 네이버를 뭐 홍보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프리즘까지. 초창기에 유튜브 구독자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물론 많은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방법은 How to 키워드를 직접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집 짓기 순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집 짓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검색을 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키워드 how to 영상인 거죠. 혹은 전원주택 집 짓기, 혹은 집 짓는 비용, 과정, 혹은 유럽형 원목주택, 혹은 이동식 원목주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트렌드에 관련 없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좀 먼저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예. 저한테 정말 많이 검색해 주셨던 그런 영상은 요거 영상입니다. 요거 영상. OBS 사용법. 코로나를 맞아서 좀 더 검색량이 많아지긴 했지만 요 항상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였거든요. 혹은 요거 역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주셨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이런 거 보실 때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how to, 어떤 방법 혹은 순서 혹은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깔아 넣으시고 이분들이 와서 또 다른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